생생경제. 안녕하세요. 멜로디 경제의 대중음악 평론가 이대화입니다. 요즘 세월호 참사의 추모 분위기를 고려해서 일정을 연기하는 음악 페스티벌들이 많죠. 그린플러그드 페스티벌, 월드 DJ 페스티벌이 연기가 됐고요. 안산밸리 락 페스티벌은 아예 취소가 됐습니다. 사실 추모의 분위기를 고려해서 당사자들이 얘기를 하고 있지 않아서 그렇지 페스티벌 같은 큰 행사를 연기하거나 취소하는 데에는 엄청난 수고가 따릅니다. 이것은 단순히 일정을 변경하는 것이 아니라 심한 경우에는 위약금과 배상을 해야 하는 경제적 손실이 뒤따르기 때문입니다. 일단 가장 큰 문제가 라인업입니다. 1년치 스케줄이 빡빡하게 짜여진 해외 헤드라이너급의 스타들의 일정을 바꾼다는 것이 사실상 불가능합니다. 폴 맥카트니만 해도 섭외에만 몇 년의 공이 들여졌다고 합니다. 그런데 그 일정을 갑자기 바꾸게 되면 다시 온다는 보장이 없는 거죠. 행사를 위해서 투입되는 음향 장비, 무대 시설, 이것을 전담할 계약업체 일정에도 차질이 생깁니다. 상황이 상황이만큼 서로 이해는 하겠습니다만 자칫 일정이 겹치면 큰 혼선이 생길 수도 있습니다. 결정적으로 대규모의 페스티벌들은 주로 지자체의 지원을 받는 경우가 많습니다. 하지만 지자체가 추모의 분위기를 고려해서 공적인 지원을 물리면 미리 예정된 스폰 계약이 취소되는 것이 됩니다. 행사가 큰 난항에 부딪히게 되죠. 페스티벌은 그만큼 복잡한 사안들이 많이 겹친 어렵고도 정밀한 기획입니다. 우선은 세월호 참사 같은 사건이 다시는 일어나서는 안 되겠습니다만 그렇다고 한국의 페스티벌 시장이 위축되는 결과도 없었으면 좋겠습니다. 음악은 추모 그리고 위로의 마음을 담은 곡 하나 준비했습니다. 콜드플레이의 Fix You입니다. What you need when you feel so tired but you can't sleep, stuck in rivers and the tears come streaming down your face when you lose something you can't replace. To waste, could it be worse? Lights will guide you home and ignite your bones, and I will try. 오빠, 민경이랑 드라이브 하고 싶으면 지금 바로 살아줘. PF1 자체 기술로 리얼리티 100일 프로를 위하여 나 강민경은 프로비야. 김윤경의 생생경제. 김윤경의 생생경제 3부 듣고 계십니다. 과도한 보조금 경쟁으로 사상 최장 기간이죠. 67일 동안 영업정지를 처분을 받았던 이동통신 3사 오늘부터 영업을 재개했습니다. 근데 정신 못 차렸다 뭐 이런 표현이 좀 센지는 모르겠습니다만은 기다렸다는 듯이 공짜 폰의 판매를 알리는 게시물이 온라인 커뮤니티를 중심으로 올라오고 있습니다. 근데 이 불법 보조금 문제요. 우리가 누릴 것만 누리면 된다. 이런 식의 사고로 접근하면은 절대로 뿌리 뽑힐 것 같지 않다는 그런 생각이 좀 들거든요. 이 문제를 전국통신소비자협동조합의 이용구 이사 전화로 연결해서 얘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사님 안녕하십니까? 예, 안녕하세요. 네. 온라인 사이트에 그 휴대폰 쇼핑 정보 공유하는 곳 보니까요. 5월 대란설 이런 얘기가 벌써부터 좀 올라오고 있더라고요.
예, 이미 오래전부터 예견했던 사항들이고요. 네. 이게 이제 현실화되는 거죠. 그래서 뭐 19일은 이미 지나갔으니까 25일 대란설도 얘기가 되고 있는 것 같고요. 근데 소비자들은 사실 소비자 입장에서는 이거 또 보조금 줄 때 사자 뭐 이런 생각을 하게 되면은 반길 수도 있는 부분인 것 같기도 하고요. 예, 이제 뭐 정보에 밝으신 분들은 네. 이제 좋을 수가 있는데 이제 이런 것들이 지속적으로 꾸준히 되는 것이 아니라 됐다가 안 됐다가 소비자들한테 이제 보조금을 줬다 뺏었다 이제 하는 이제 그런 상황이라 네. 소비자 차별의 문제가 이제 계속 발생하는 거죠. 그렇죠. 이 공짜 폰들 어떻게 나오는 거죠? 이런 것들은 이제 단말기에 대한 보조금하고, 예. 그 다음에 통신, 요금에 대한 이제 보조금, 또 대리점 보조금, 이런 것들이 이제 전부 다 합쳐가지고, 예. 이제 재원을 만들어내는 거죠. 그 재원으로 지금 보조금을 줬다 뺏었다 하는 겁니다. 그러면은 최신 폰은 아니죠? 최신 폰 같은 경우는 공짜 폰이 나오기가 쉽지가 않죠. 예. 그러면 그동안 영업정지 하면서 좀 끌어안고 있던 재고를 털어내는 그런 작전인가요? 재고 같은 경우는, 예, 그럴 수가 있습니다. 충분히, 예. 그거는 이제 보조금 재원이 어느 정도 되느냐에 따라가지고, 네. 이제 할 수가 있는 거고, 대리점 입장에서는 뭐 매출을 올리기 위해 가지고 뭐 손해를 보고도 팔 수도 있죠. 아, 그렇군요. 근데 이 공짜폰이라고 하면은 진짜 공짜인가가 좀 궁금해요. 그러니까 비싼 요금제를 쓰거나 그래야지 되는 거 아닌가요? 예, 그렇죠. 어디에선가는 네. 이제 소비자들은 부담을 갖게 되는 거죠. 공짜 점심은 없다라는 말이 있지 않습니까? 예. 그래서 제가 아까 서두에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우리가 누릴 것만 누리면 된다라고 생각을 하면은 왠지 싸게 사는 것 같은 그런 느낌만 가지고 이렇게 했다가 보면은 결국 이게 소비자 피해로 다가오는 경우가 상당히 많이 있거든요. 예, 상당히 많았죠, 지금까지. 예, 그래서 보조금 대란 이 부분 보조금이 교란시킨 시장은 좀 바로잡아야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을 좀 해봐요. 예, 그래서 이러한 문제를 이게 지금 하루 이틀의 문제가 아니잖아요. 예. 예, 그래서 이러한 문제를 이제 근본적으로 뿌리 뽑자, 구조적으로 이 문제가 있다. 네. 해가지고 이제 나온 법안이 단말기 유통구조 개선에 관한 법률인데. 단통법이요? 예, 이번에 네. 통과가 됐고 10월 이후에 이제 시행이 됩니다. 네. 그 이전까지는 이제 그 전에 관행들이 계속 반복될 것 같은 그런 우려가 있죠. 게다가 이제 이게 10월부터 아마 법이 발효가 되잖아요. 예. 그 전에 어떻게든지 가입자를 좀 뺏어와야겠다. 이런 굳은 결의를 하고 있지 않겠어요? 통신사들이? 예.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지금 우리가 전부 다 지금 예측을 하고 있잖아요. 이런 네. 결과가 올 거라는 것들을. 예. 그러니까 방통이나 미래창조과학부 같은 경우에서도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이제 고민을 해가지고 이런 문제가 계속 반복되지 않게 해야죠. 예. 그러면은 사실 그래요. 뭐 정부도 맨날 뭐 척결하겠다, 개조하겠다 그러고 방통위도 불법 보조금은 강력하게 막겠다라고 하는데 예. 사실 눈 가리고 아웅인 경우가 있잖아요. 지금까지 뭐 계속 그랬죠. 통신사 입장에서는 네. 뭐 제재를 받더라도 일단 파는 게 중요하니까 네. 그런 것들이 이제 큰 위협이 못 됐던 거예요. 예. 그러니까 이제 계속 반복적으로 이런 문제들이 이제 수년 동안 이제 계속 반복되었던 거죠. 5월에서 10월까지는 어떻게 흘러갈 걸로 보세요? 참 쉽지 않을 거로 지금 보고 있습니다. 정부에서도 이 문제로 좀 머리가 아플 거예요. 또 예. 뾰족한 해결책이 없으니까. 그러면은 보조금은 아마 뭐 상한선까지 다 지급을 할 것이고 그것 이외에도 출혈 경쟁까지 하면서라도 가입자를 뺏어오려는 그런 경쟁이 이뤄지겠죠? 예, 그럴 겁니다. 네. 그럴 가능성이 상당히 농후하고요. 이거는 이제 그 얘기하고 지금 똑같은 거예요. 그 장사하시는 분들한테 장사하지 말라는 것하고 네. 지금 똑같은 거거든요. 장사하지 말라는 것이라는 얘기는 어떤 뜻에서 말씀하신 이제 건가요? 보조금을 주지 말라는 얘기는 장사하지 말라는 얘기하고 지금 똑같은 얘기죠. 근데 사실은 그게 그 공정하게 시장에서 경쟁하라 이런 거 아니에요? 그런데 그런 것들이 제대로 지켜지지가 않죠. 네. 왜냐하면 지금 이제 보조금의 재원을 지급하는 그 기준이 예. 각 대리점이나 판매점마다 재원의 규모가 전부 다 틀려요. 네. 예를 들어서 대형마트 같은 경우는 보조금을 줄 수 있는 여력이 굉장히 많고 소형 판매점 같은 경우는 좀 여유가 없고. 네. 예, 그러면 이제 대형 판매점에서 보조금을 더 주면 그쪽으로 사람들이 다 몰려갈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러니까 매출을 일으키기 위해서 보조금을 이제 뿌리는 거죠. 네. 그러면은 단통법 시행
자체는 잘만 되면은 이런 보조금 문제를 뭐 어느 정도 근절할 걸로 보시나요? 어떠신가요? 예, 이제 단통법 같은 경우는 이제 첫 번째 초점을 어디다 맞췄느냐면은 네. 고객 차별을 일단 금지하는 것에 일단 맞춰놨고요. 차별 금지요? 예, 예, 보조금을 규제해가지고 네. 차별을 금지하는 것에 맞춰놨고, 그다음에 이제 두 번째는 보조금을 받지 않으면 요금 할인까지도 요구할 수 있는 네. 그런 소비자 권리를 선택권을 좀 넓혀놓은 게 굉장히 큰 법안이라고 봅니다. 큰 틀이고. 효과가 있을 거라고 보시는 거네요? 네, 고객 차별에 있어서는 이제 효과가 있을 것이고요. 네. 다들 이제 우려하시는 것들은 만약에 그렇게 되면은 단말기 추고가 네. 높게 나올 텐데 그것을 규제하지 않으면은 소비자들이 손해 아니냐, 네. 보조금을 받지 못하니까 이제 그런 걱정들을 지금 많이 하고 계시는 거고, 그렇죠. 많이 하고 계시거든요. 예. 그런데 이제 이 보조금 고객 차별의 문제가 이제 해결이 되고 나면은 이제 우리 소비자들은 이 단말기 출고가에 관심을 가지셔야 돼요. 네. 보조금을 받지 못하면서 단말기 출고가만 높아지면은 이게 소비자들만 손해거든요. 그렇죠. 그러면 그러니까- 어떻게 출고가를 내려야 되는 거네요? 출고가를 내려야죠. 비슷한 스펙에 예. 단말기가 우리나라 단말기만 있는 게 아니잖아요. 해외 브랜드도 있고 이제 우리 소비자들이 지금 눈이 많이 튀어가지고 글로벌 그 시장을 지금 다 알고 계세요. 네. 인터넷 안에서 보시면은 끊임없이 해외 브랜드 비슷한 스펙의 브랜드하고 가격 비교를 하셔야 돼요. 그래가지고 이 단말기 출고 가격에 대해서 예. 계속 압력을 가해서 단말기 출고 가격 자체도 낮춰야죠. 그러면은 제조사들이 그럴 움직임은 보이고 있나요? 아마 견디지는 못할 겁니다. 왜냐하면은 이 단말기 출고 가격 그 자체가 네. 이제 해외하고 이제 국내하고 이제 차별이 되다 보면은 이제 소비자들도 이제 해외에서 직구로 이제 단말기를 구입하시는 분들 상당히 많이 있거든요. 네. 이제 그렇게 되면은 단말기에 대해서도 이제 공동 구매가 이제 활성화가 될 거고, 그러면 이제 자급 제품이 활성화가 되고요. 네. 자급 제품이 활성화가 되다 보면은 통신 이제 서비스가 문제잖아요. 통신 요금 서비스. 예. 예, 거기에 대해서는 이제 알뜰폰 시장이 또 대안으로 지금 나와 있잖아요. 네. 그래서 자급 제품 시장과 알뜰폰 시장도 같이 활성화될 수 있을 거라고 저희는 지금 기대하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지금 이 이사님이 계시는 전국 통신소비자 협동조합이요. 예. 보니까 가계 통신비 절감 대책을 발표를 하셨더라고요. 예, 이 통신비 맞습니다. 비중이 이제 스마트폰으로 넘어오고 또 LTE로 가고하면서 상당히 높아지기는 했거든요. 예, 많이 높아졌죠. 제가 관심을 갖고 본 게 기본료 0원이에요. 이제 기본적으로 영원 요금제. 영원 요금제라고 보기보다는 네. 기존에 기본 요금이라는 그 개념 자체를 파괴해버린 요금제죠. 그게 어떤 건가요? 설명 좀 부탁드릴게요. 예전에 이제 기본 요금 같은 경우 11,000원 요금을 받으면서 통신 서비스는 하나도 안 주잖아요. 네. 무료로 쓸 수 있는 분수를 하나도 안 주는데 이 11,000원 자체를 없애버리고 이 4,500원이나 이제 5,000원을 이제 저희가 받으면서 네. 50분, 60분을 이렇게 통화 분수를 넣어드려요. 예. 이 4,500원, 5,000원이란 이 개념은 통신사가 유지하기 위한 최소 비용이라고 보시면 되죠. 그래서 저희들은 오히려 기본 요금보다도 네. 최소 비용 담보 요금제라는 말을 좀 쓰고 그 말로 표현을 하고 싶습니다. 그러면 4,500원이나 5,000원을 내고 네. 나머지 이제 더 추가로 되는 것에 대해서만 비용을 조금 더하면 되는 그런 요금제인 예. 건가요? 저희가 이 요금제를 만들어 놓고 이제 비교를 해보니까 네. 이 장애인들이 35% 할인을 받잖아요. 복지요금이라고 예. 해가지고 이 요금보다도 이 35% 할인받는 요금제에다가 보다도 한 50% 정도가 더 절감이 되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거의 한 70% 정도, 기존의 통신 비용의 70% 정도가 지금 음성통화 요금은 절감이 되더라고요. 그러면은 이 통신 서비스는 어디서 하시는 건가요? 지금은 이제 저희가 지금 온라인에서 저희 통오할장 KR, TONG 오할장 KR에서 지금, 상품을 출시해서 지금 판매를 하고 있고요. 네. 예, 오프라인에서는 이제 저희가 이거를 어르신 통신비 내려드리기 운동으로, 예. 예, 어르신 통신비 내려드리기 운동 차원에서 좀 전개를 할 계획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지금 일단 시작은 하신 거죠? 예, 온라인에서는 지금 하고 있습니다. 온라인에서 반응은 어떤가요? 아직은 지금 조금 홍보가 좀 덜 돼가지고요. 네. 많은 분들이 지금 기다리고 계시다가, 네. 조금 이제 저희가 좀 준비가 덜 돼가지고, 아직은 좀 반응은 좀 미지근한 편이죠. 그러니까 이제 저도 사실은
이 통신비가 상당히 많이 나오기 때문에 조금 더 내릴 수 있다면은 갈아타고 싶은 생각이 있거든요. 예. 저희가 이제 그 가능성을 보여드린 거죠. 예, 그렇게 된다면은 만약에 지금 이제 거대 통신사들이 하고 있는데 여기에서는 뭔가 많이 주는 것 같이 홍보를 해요. 그래서 실제로 누리는 것보다 더 많이 누리는 것 같은 그런 좀 생각을 하게 되는데 만약에 좀 굉장히 이렇게 검소한 요금제가 되면은 그런 것들을 못 누리지 않을까라는 우려가 들거든요. 통신사에서 많은 걸 누린다고 하는데 예. 그게 많은 걸 누리는 것 중에 하나가 이제 통신사 그 마일리지 혜택이나 네. 포인트 카드. 그렇죠. 그거 말고는 뭐 그렇게 큰 차이는 없습니다. 할인 제휴 같은 것들이 좀 많이 있고요. 그렇죠. 그런 네. 것들이죠. 그런데 뭐 그런 거 이용하시는 분들에게는 뭐 기존 통신 3사가 유리하겠지만 네. 많은 분들이 또 그런 혜택을 또 이용 안 하시는 분들도 많잖아요. 예. 오히려 그런 거보다는 그런 서비스 자체를 요금에다 반영시켜 주기를 원하는 게 또 그런 소비자들도 상당히 많거든요. 네. 그러면은 정말 알뜰하게 검소하게 정말 통화나 뭐 데이터도 많이 안 쓰고 이러시는 분들은 그렇죠. 이렇게 갈아타시는 게 통신비를 절감하는 데 상당히 도움이 될 거다 그런 말씀이시고요. 그리고 또 한 가지 또 말씀드리면은 네. 이제 스마트폰이 이 데이터 요금이 또 많이 문제가 되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저희도 이제 소비자들에게 가능하면 와이파이를 많이 사용하시라고 그렇게 권해드리고 있고 저희가 그날 같이 발표한 게 와이파이 천국을 만들겠다. 네. 나아가가지고는 대한민국 전체를 다 와이파이로 깔아버리면 데이터 문제는 해결된다. 지금 그렇게까지 지금 말씀을 그래요? 드렸습니다. 지금 다 끝나가는데 말씀을 하셔가지고 여기에 대해서 좀 더 여쭤보고 싶은데 그 부분이 좀 아쉽기는 하네요. 그러면은 하여튼 지금 굉장히 좋은 의도로 통신요금 절감에 대한 어떤 캠페인을 벌이고 계신 거고 사업을 하고 계시는 건데요. 저희 문자가 하나 들어왔어요. 7203님인데 핸드폰 바꿀 때가 됐다. 고민된다라고 얘기를 하셨고요. 어려운 말 다 빼고 그래서 공짜폰을 사면 좋은 건가요? 나쁜 건가요? 라고 물어보셨어요. 그 공짜폰은 아니고요. 네. 이제 조금 기다리셨다가 단말기 이제 자급제 되면은 단말기 유통구조 개선법 통과되면은 단말기 이제 공동구매나 뭐 이런 것들이 많이 활성화가 될 거예요. 네. 그때 정직한 가격으로 이렇게 사시는 방법도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러면은 어쨌든 단통법 시행 이후까지 한번 지켜보고 시장 질서가 다시 한번 개편된 이후에 구입해 보시라는 그런 말씀이신 거죠? 네, 저는 뭐 그렇게 추천을 해드리고 싶습니다. 알겠습니다. 오늘 말씀 잘 들었고요. 와이파이 천국에 대해서는 한 번 더 인터뷰를 해야지 될 것 같네요. 감사합니다. 네, 잘 들었습니다. 이용구 전국통신소비자협동조합 이사였습니다. 가리고 흉터 가리지 마세요. 흉터 전문 더마틱스 울트라 CPX 성분이 흉터를 흐리고 부드럽고 매끈하게 흉터에 더 자신있게 더마틱스 울트라 이탈리아 글로벌 제약회사 메나리니 본 제품은 의료기기입니다. 우리 수학 성적이요? 당연히 걱정 없죠. 그렇다면 수학 실력은 어떨까요? 지금 아이의 수학을 진단해보세요. 정확한 진단과 처방이 진짜 수학 성적을 만듭니다. 스스로 수학. 생생경제 3부는 여기까지고요. 잠시 후 4부에서는 경제뉴스 이면을 새로운 시각으로 짚어드리는 경제 뒤집기 그리고 성공하는 직장인을 위한 직장인 시테크 코너가 마련되어 있습니다. 저는 잠시 후에 뵙겠습니다. 경제를 보는 새로운 시각 YTN 라디오 김윤경의 생생경제 친절한 경제 오늘의 경제 키워드 안녕하세요. 경향신문 조미덕 기자입니다. 오늘의 키워드는 리디노미네이션입니다. 리디노미네이션은 화폐의 액면가를 낮추는 화폐 개혁을 말합니다. 예를 들어 1,000원을 1원으로 바꾸는 거죠. 그럼 지금 5,000원인 짜장면이 하루아침에 5원이 되겠죠. 한국은 1962년 이후 52년 동안 화폐 개혁을 한 번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 사이 경제 규모가 급속도로 커지고 물가가 오르니까 점점 가격에 붙는 숫자가 많아지겠죠. 최근엔 한국의 금융부채 총액이 1경원을 넘어서면서 우리가 경이라는 단위까지 써야 하느냐 하면서 리디노미네이션의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리디노미네이션이 되면 가격을 표시하기 쉬워지는 만큼 국민 생활이 편리해질 겁니다.
하지만 한국은행은 화폐를 다 바꾸는데 드는 비용과 사회적 혼란 등을 들어서 아직은 시기상조라는 입장입니다. 우리의 수학 성적이요? 당연히 걱정 없죠. 그렇다면 수학 실력은 어떨까요? 지금 아이의 수학을 진단해보세요. 정확한 진단과 처방이 진짜 수학 성적을 만듭니다. 스스로 수학. 미세먼지 많은 날엔 깨끗하게 쿠쿠 청정. 비 오는 날엔 산뜻하게 쿠쿠 제습. 공기청정기와 제습기가 만나 1년 내내 쿠쿠 하이브리드 365. 차 안에서 먹고 또 먹어도 사람들이 타고 또 타고 페브리즈 차량용이 있으니 냄새 걱정이 없어요. 상쾌한 드라이브 페브리즈 차량용과 함께 페브리즈 차량용. 경제 뉴스의 진실과 오류, 그것이 알고 싶다. 경제 뒤집기. 세상의 베이스가 되다 포스코 협찬으로 김은경의 생생경제 4부 시작합니다. 경제뉴스 이면을 들여다보는 경제뉴스 뒤집기 시간이죠. 오늘은 홍원호 시민경제사회연구소장과 함께하겠습니다. 홍 소장님 안녕하셨습니까? 네, 안녕하세요. 네, 최근에 삼성 얘기를 안 할 수가 없어요. 네. 예, 삼성그룹 주가가 많이 올랐더라고요. 네, 5월 9일부터 어제까지 10일간의 상승폭을 보면 우선주들이 많이 올랐네요. 예. 삼성물산 우선주가 17.9%, 삼성전자 우선주가 11.5%, 삼성화재 우선주가 11.5% 역시 올랐고요. 네. 물론 보통주도 많이 올랐습니다. 삼성증권이 13.2%, 삼성생명이 12.8%, 삼성전자가 8.5%, 삼성물산이 9.8 정도 퍼센트 올랐으니까 단기간에 많이 올랐죠. 예, 그냥 상식적으로 볼 때는 회장이 뭐 병세가 위독했었다는데 왜 이렇게 올랐을까라고 생각하시는 분들도 있어요. 예, 그런 분들 있죠. 네. 이거는 이제 이건희 회장의 건강과 무관하게 네. 원래 삼성의 계획이 올해 말까지 경영권 승계나 뭐 지주회사로의 지주회사는 그런 얘기는 안 합니다만은 명시적으로 하진 않았죠. 예. 예. 이런 얘기를 올해 안까지 마무리하겠다는 얘기가 많았죠. 네. 예. 근데 최근에 그것에 속도를 좀 많이 내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과거에는 순환출자 형태였는데 지배구조가 네. 최근에 이제 지주회사로 재편되는 게 거의 확실하다 이런 얘기들이 나오고 있는데 에버랜드를 중심으로 하고 있죠. 예. 네. 그리고 지금 에버랜드 중심으로 하고 있고 이 삼성전자를 사업 부분과 나눠서 삼성전자 홀딩스를 네. 일반 지주회사로 만들 가능성이 높다고 그러네요. 네. 이렇게 바뀌게 되면 상대적으로 아마 이 지주회사로 바뀌게 되면 상대적으로 주주의 영향력이 커지는 거 아니겠어요? 네. 그렇죠? 예. 주주 자본주의에 벌써 접근하는 거니까. 그리고 가공 자본도 좀 많이 줄어들고 예. 그렇기 때문에 주주의 영향력이 커지면 역시 배당의 압력도 커질 것이고 그런데 이 우선주들이 이 상대적으로 배당률이 높거든요. 네. 보통주에 비해서. 그렇죠. 예, 그러니까 의결권은 없지만 배당을 많이 상대적으로 주는. 높고. 네. 그다음에 나중에 자녀 재산 분배를 받을 때도 우선권을 갖기 때문에 이런 것 등 여러 가지 요인들이 있어서 그리고 부수적으로는 얼마 전에 연봉 5억 이상 등기임원 보수 공개를 했는데 네. 아마 이 등기임원들이 보수 대신에 배당을 선호할 가능성이 많다. 그렇죠. 보수가 공개돼 버리니까. 예. 네. 네. 그런 얘기들, 이런 여러 가지 복합적인 요인이, 최근에 주가 상승, 특히 삼성, 그다음 우선주의 상승을 견인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네. 그러면은 지금 삼성 SDS 같은 경우에도 연내 상장하겠다 이런 얘기가 있었잖아요. 예. 예, 이것도 같이 또 얘기를 해야 될 것 같은데 역시 후계 구도를 구체화하는 그런 과정의 하나겠죠? 예, 그러겠죠. 지금 삼성에서 이제 지금 경영권 승계를 하게 되면 네. 지분 상속을 해야 되는데 지금 이건희 회장의 지금 재산이 지금 한 12조 9천억? 한 13조 정도 된다고 그러네요. 네. 근데 이게 상속세를 내게 되면 한 3조 내지 한 5조 원 정도 상속세를 내야 되고
그렇게 되면은 이제 일가의 지분율이 떨어지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래서 이제 삼성 SDS를 상장을 한다고 그러는데 삼성 SDS의 전체 아마 시가총액이 한 15조, 16조 정도 될 거라는 얘기가 나오고 있고, 그럼 삼성이 이제 그걸 상장했을 때 대략 한 삼성 일가가 총수 일가가 한 3조 원 정도 네. 시험금을 마련할 수 있을 것이다. 근데 그 액수로는 좀 부족할 것 같고, 왜냐 그러면 상속세도 상속세지만 지주에서라도 재편하려면 돈이 좀 꽤 들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역시 뭐 돈 문제가 남아 있다. 뭐 이런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은 어쨌든 상속세도 좀 내고, 네. 지분도 확장을 하고 이러면서 삼성 후계자들이 어떤 구조를 마련을 하게 되겠죠. 예, 그러겠죠. 예. 예. 뭐 일부에서는 최근에 뭐 인사 이동도 좀 있었잖아요. 임원급에서. 이런 것들도 이걸 도와주기 위한 작업이다라고 해석하기도 하더라고요. 예, 그러겠죠. 인사 부분도 지금 이제 뭐 이건희 회장이 이제 일률적으로 이렇게 아마 기업 그룹을 지배해 왔는데 네. 예, 앞으로는 이제 3남매가 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이 있고 또는 이제 또 뭐 지주회사로 전환하게 되면 이제 여러 가지 뭐 중간에서 뭐 여러 가지 뭐 그 변동이 있겠죠. 네. 지분 변동도 있을 것이고 그렇게 되면 당연히 인사 변동도 있을 것이고 또 이제 삼성 얘기하는 거는 지금 뭐 효율성을 높인다는 거 아니겠어요? 수직 계열을 하면서 네. 그렇기 때문에 아무래도 뭐 거기에 뭐 적절한 인사들을 배치하지 않을까 뭐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렇군요. 예. 그리고 뭐 이거 예전부터 나왔던 얘기인데요. 네. 그 경제민주화. 네. 뭐 여러 가지 이제 재벌 기업들에게는 아무래도 좀 사실 불리하겠죠. 네. 이런 것들을 하게 되면은 삼성 본사를 해외로 옮길 수도 있다. 이런 얘기가 시장에서는 간간히 나왔었어요. 예, 물론 삼성에서는 그런 얘기를 전혀 안 했고. 그렇죠. 뭐, 네, 주변에서. 뭐 그런 얘기를 하는데, 저는 뭐 그럴 가능성은 굉장히 낮다고 봅니다. 낮다고요? 예, 낮다고 보는데, 결정적으로는 지금 세금 부분인데요. 지금 삼성전자의 법인세 실효세율이 보통 한 15% 정도 되거든요. 네. 법인세 실효세율이라고 하는 거는, 이제 명목세율하고 실효세율이 있는데, 실효세율은 전체 법인 소득 대비 법인세 비율을 나타내는 거죠. 예. 그게 15% 정도 되는데, 물론 지난해 때는 좀 상당히 높았습니다. 이게 해마다 좀 들쭉날쭉합니다. 네. 실효세율이. 뭐 이연되고 그러기 때문에. 근데 뭐 선진국 같은 경우는 보통 한 뭐 30% 육박하는 경우도 꽤 많기 때문에, 뭐 그런 부분이 있고, 또 하나는 우리나라 기업들이 결정적으로 그 사회보험료, 그걸 네. 많이 안 내는 게 아니라 법적으로 제도적으로 적게 내게 돼 있거든요. 네. 그러니까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사회보험료라 그러면 뭐 건강보험료, 국민연금 보험료, 뭐 고용보험료, 산재보험료 이런 거를 특히 건강보험료하고 국민연금 같은 경우는 절반씩 내죠. 네. 근데 선진국에서 그렇지 않거든요. 기업들이 훨씬 많이 내거든요. 그런가요? 예, 훨씬 예. 많이 냅니다. 그러니까 그런 것 등을 고려하면 뭐 아마 우리나라 기업들은 선진국에 비해서 뭐 경제 수준, GDP 대비로 따져보면 한 절반 정도 이 사회보험료를 적게 내고 있어요. 네. 예, 그래서 삼성전자가 만약에 선진국 수준으로 사회보험료를 낸다고 그러면 세금을 지금이 한 2배는 아니더라도 한 1.5배 이상 내야 될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나라에 있는 게 더 유리하니까 네, 그렇죠. 옮길 그래서 필요가 없을 것이다. 해외로 나갈 가능성은 그렇게 크지 않다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뭐 그런 생각은 해봤어요. 노조가 없잖아요. 예. 노조가 해외에서는 꼭 있어야지 되는 그런 나라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우리나라에 있으려 할 것이다 이런 생각도 좀 해봤어요. 그러니까요. 그 부분도 꽤 있겠죠. 예. 예, 그러니까 해외로 나가면 당연히 노조가 있어야 되는 것이고. 그러니까요. 예. 예, 우리나라에선 지금 없이 이렇게 확립을 해왔는데 뭐 굳이 나갈 필요가 있겠느냐. 네, 그런 부분도 있겠죠. 저는 네. 개인적으로 좀 생각을 해봤습니다. 네. 근데 이건희 회장의 그 지분을 상속을 이제 뭐 아마 부인도 좀 받을 거고 아마 아들에게 좀 많이 넘겨주지 않을까 싶어요. 네. 근데 지금 상속법에 따르면은 굉장히 좀 뭐 상속세도 그렇고 비율도 그렇고 이런 것들이 좀 많이 건너야지 될 것들이 많이 있죠. 그러니까요. 그래서 지금 그 경영권 승계를 하고 지금 돈이 많이 들어가기 때문에 네. 최근에 이제 삼성이 그 백혈병 그런 문제나 이런 걸 예. 전향적으로 좀 하는 이유가 이제 그러니까 세상 일이라는 게 모든 게 다 법률 문제 아니겠어요? 예. 그러니까 삼성이 이제 과거처럼 조금 유화적으로 좀 하는 것은 이제 좀
대기업법 그런 문제에 좀 저항적인 태도를 보이는 것도 국민들에게 좀 더 좀 다가가고 네. 이번에 조금 여러 가지로 좀 어려움이 있다고 할 때 정치권이나 뭐 국민들이 조금은 더 부드럽게 대해줬으면 하는 뭐 그런 게 좀 있지 않나. 이미지 뭐 이런 생각도 개선이요? 해봅니다. 예. 그 어떤 그런 거를 하면서 이제 아들에게 넘겨준다면은 뭔가 숙제를 하나 해결하고 넘겨주는 게 되겠죠. 그렇죠. 네. 아무래도 지금 이제 오히려 이제 좋은 계기일 것 같아요. 네. 지금까지 계속 순환 출자 그 부분이 이제 걸려 있었고 그랬는데 지난 2일 날 지금 지주회사 체제로 전환하게 된 게 네. 금융지주회사법이 통과되면서 이제 그게 자의반 타의반으로 지금 하는 거 아니겠어요, 결정적으로. 그렇죠. 그러니까 지금 지난 2일 통과된 금융지주회사법은 비은행 금융지주회사가 네. 비금융회사를 자회사나 손자회사를 둘 수 없다 이런 거 아니겠어요? 알겠습니다. 예. 그러니까 삼성생명이 삼성전자를 자회사를 둘 수 없다는 예. 거죠. 그래서 삼성생명이라는 지금 이제 순환출자의 고리가 끊어졌는데, 그래서 이제 자의반 타의반으로 이렇게 옮겼는데, 일단은 지주회사 쪽으로 일단은 자의반 타의반에 옮겨지게 하면, 네. 아마 삼성도 훨씬 더 좀 가뿐하지 않을까. 그리고 네. 좀 오히려 좀 제조업이 좀 많이 좀 집중할 필요가 있을 것 같고. 사실 얘기가 나왔으니까 말인데, 과거에 삼성이 제조업에 집중했으면 괜찮았을 텐데, 금융 쪽을 많이 네. 신경을 쓰면서 상당히 좀 안티 세력을 많이 모았거든요. 예, 그 얘기를 더 하고 싶은데 시간이 많지 않아서 오늘은 여기까지 들어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홍원호 시민경제사회연구소장이었습니다. 김대리의 생존 전략. 생생 직장인 시택. 시간이 돈입니다. 성공적인 직장 생활을 위한 시테크 방법을 소개해드리는 코너죠. 성공 직장인 이내화 성공전략연구소장. 오늘은 전화로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예, 안녕하세요. 예, 소장님 직접 오셔야 되는데 오늘은 첫 시간인데 전화가 됐네요. 좀 죄송합니다. 조금 일정이 안 맞아서요. 예. 예, 저는 오늘도 시간을 돈으로 샀어요. 시간이 모자라서 택시를 탔거든요. 그러시군요. 예, 근데 시테크는 정말 중요한 것 같아요. 오늘 어떤 전략들 전해주실 건가요? 사실은 오늘은 이제 직장인들한테요. 네. 현상이 아니라 본질이란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현상보다 본질을 봐라. 왜냐하면 이제 직장인들이 사실은 본질에서는 좀 벗어난 일들을 많이 하기 때문에 더 힘들고 시간을 좀 전략적으로 쓰지도 못하는 그런 어떤 오리에 빠질 수가 있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걱정하실 필요는 없으시고요. 네. 제가 이제 직장인 멘토로 살아온 지가 한 15년 정도 됩니다. 예. 근데 그 경험을 토대로서 하나씩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애청자 여러분들께 간단한 게임, 간단한 퀴즈 문제를 내겠습니다. 뭔가요? 별 그리기 게임입니다. 별 그리기요? 애청자 여러분 나름대로 별을 한번 마음속 또는 이 손가락으로 이렇게 한번 그려보시기 바랍니다. 저도 한번 그려보시고요. 예, 방금 그렸어요. 예, 그러셨군요. 그냥 예. 요각형처럼 생긴 그 별 모양 아닌가요? 되게 이제 그런 모습을 하는 그 그림을 그리시는데요. 사실 그것은 별이 아니라 저는 불가사리 모양이라고 말합니다. 불가사리요? 그러면 별 모양은 뭐예요? 별은요, 제가 물리학자라든가 이제 천체학자한테 여쭤보니까요. 네. 별은 의외로 그런 불가사리 모양이 아니라 동그랗더라고요. 사실 지구도 별이니까요? 예, 그래서 저도 아까 말씀하신 대로, 네. 아니, 동그란 것은 달 아닙니까? 했더니 그분이 저한테 뜬금없이, 이 선생님, 참 답답하시네. 다른 별이 아닐까요? 이렇게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오늘 주제를 현상이 아니라 본질이라고 말씀드린 이유가 바로 그곳에 있습니다. 애청자 여러분, 직장인들의 본질은 무엇일까요? 한번 곰곰이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점점 저도 더 미궁으로 빠지는 것 같아요. 20년 가까이 직장 생활을 해왔는데 본질이 뭐냐 그러면은 답하기가 어려운데요. 바로 그게 포인트입니다. 네. 거기서 좀 벗어나 있는데요. 직장인들에게 본질이라는 것은 바로 일과 일터라는 것이죠. 일과 왜냐하면 일터. 직장인들은 이러는 사람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면 현상은 뭔가요? 현상은요. 예. 외적인 건데요. 돈을 주고 한다든가, 물질적인 걸 주고 한다든가, 네. 회사의 어떤 시스템이라든가, 최신 여건이라든가, 회사 거리가 멀다라든가, 아니면
월급이 좀 적다라든가 또 아니면은 내가 하는 일이 나한테는 딱 떨어지지 않는다. 이런 좀 외적인 일이라는 것이죠. 예. 점점 저희가 많이 하고 있는 고민들이 나타나네요. 그게 다 그러니까 본질이 아니라 현상이다라는 그런 말씀이시네요. 그렇습니다. 예. 본질을 추구하려면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나요? 본질 따라잡기 6박자를 하나씩 밟아가시면 예. 사실 일종의 직장에 대한 마인드와 자세 또는 생각을 좀 바꿔달라는 그런 말씀이 되겠습니다. 6박자 이거 어떻게 따라가야지 되나요? 차분히 하나씩 설명을 부탁드릴게요. 그렇겠습니다. 지금부터 이제 본질 따라잡기 6마당을 하나 이제 소개하겠는데요. 네. 첫째, 관역을 만드세요. 요 얘기는요. 예. 어떤 생물학자가 온대 지방에서 자라는 이제 벌꿀을 가지고 꿀벌이죠. 꿀벌을 가지고 이것을 열대 지방으로 가지고 가봤습니다. 예. 사실은 뭐 열심히 이제 벌들은 나가서 꽃에서 꿀을 채집해 왔습니다. 네. 왜냐면 저 겨울이 올 거니까 이런 생각이었겠죠. 근데 한 해를 지내고 보니까 겨울이 열대 지방에서 안 오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것을 알고 사실은 그 다음에부터는 이 꿀을 채집하지 않다라는 것이죠. 이게 무슨 말이냐면요. 예. 꿀벌들이 일할 이유가 없었다는 거죠. 네. 꽃은 늘 있으니까. 그렇군요. 이게 직장인들과 좀 비슷합니다. 아. 직장인들이요. 네. 막 입사할 때 내가 저 회사만 들어갔으면 좋을 텐데 저 회사에서 일을 열심히 할 것이야. 또 막상 들어가 보니까 그다음부터는 나름대로 있던 목표라든가 목적이 없어지면서 사실은 딴청을 많이 부린다는 것이죠. 그러면은 이 본질을 따라잡기 첫 번째는 일단 관역을 분명하게 만들어라 이거였네요. 그렇습니다. 그 다음 2단계는 뭔가요? 예. 우선 영어로 yes 있지 않습니까? yes요. yes로 응답하라는 뜻인데요. 이 얘기는 우리나라의 그 네노라는 기업의 CEO가 되신 분이 막 회사에 들어와가지고 나름 하나의 습관을 구축하게 됐답니다. 네. 그게 뭐냐고 물어보니까 그분은 상사가 무엇을 시키면 모든 일에다가 예 알았습니다. 해보겠습니다. 이렇게 예스로 답했다고 합니다. 근데 이거는 약간 좀 부정적일 수도 있지 않나요? 예스맨 하면은 약간 좀 그런 뉘앙스로 들리는데. 그렇죠. 그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아니고요. 그래서 이런 자세 덕분에 상사는 자신만 좀 찾고 자기한테 신뢰를 던져주고 그러다 보니까 일을 많이 하게 됐다는 것이죠. 사실 이렇게 시켰는데 이건 이래서 안 되고요. 그러면은 밉긴 하더라고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제 김 선생님도 아마 리더가 되신 직함을 가졌던 것 같은데요. 보니까 아니 뭐 밑에 분이 예 하면 사실 기분 좋지 않습니까? 그래서 상사가 일을 주시면 예스라고 말씀해 주시라는 것이죠. 예, 저희 YTN 라디오의 애플리케이션 이름이기도 한데요. 일단 2단계는 예스, 네라고 응답을 하세요 였고요. 그렇습니다. 세 번째는 뭔가요? 세 번째는요. 최고가 아니라 최적입니다. 최적. 예. 우리나라에 이제 들어와 있는 글로벌 기업에서 인사 담당 업무를 하는 중역분하고 한번 대화를 나눠본 적이 있습니다. 네. 그분한테 아니 선생님 요즘은 선발하는 인재상이 뭡니까? 그랬더니 그분이 너무나 엉뚱하게 이제는요 최고 인재는 아니고요 최적 인재입니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거기에 맞는 최적의 인재라는 거군요. 예. 그래서 이게 무슨 말씀입니까? 그랬더니 사실은 조직은요 자신의 회사라든가 일터에 맞는 그런 사람을 원하지 꼭 앞서가는 넘버원을 원하지 않는다는 것이죠. 네. 이게요 직장인한테 가장 중요한 포인트인데 이제 회사는 넘버원보다는 영어로 온이원을 더 좋아한다는 것이죠. 그러면 최적이 뭐냐? 최적은 내가 갖고 있는 진정성을 얼마나 회사한테 투자를 할 것인가, 던질 것인가 그런 열정을 말한다고 합니다. 그렇군요. 최고보다는 최적의 인재가 되라 그런 전략이었고요. 네 번째 단계는 뭘까요? 네 번째는요. 선구안을 키우세요라는 말씀을 드릴 수 있겠는데요. 선구안이요? 야구 선수들이 사실은 타자들이요 홈런이라든가 안타를 치려면은 선구안이 좋아야 타격왕의 길을 들어갈 수 있다고 합니다. 맞아요. 가끔 직장인들은 이것도 팔자다. 이거 못 해먹겠네. 근데 이 팔자라는 단어가 재밌습니다. 팔자는요 뒤집어도 팔자입니다. 뒤집어도 팔자. 그렇죠. 근데요 이 세상에는 상팔자라는 게 있습니다. 상팔자?
예. 이 팔자를요. 네. 읽지 마시고 예. 살짝 눕혀보시면 수학기호 무한대 표시가 됩니다. 아, 그렇네요. 예. 예. 좀 그러니까 달리 볼 수 있는. 내가 하는 일이 네. 좀 변두리다. 별로 뭐 맞지 않다. 그렇지만 예. 그것을 어떻게 잘 보고 조리하고 요리하느냐에 따라서 그 일이 팔이 아니고 무한대로도 갈 수 있다는 것이죠. 네. 선구안을 키워라. 그 다음은요? 다음은 어려운 길을 가라. 그러니까 쉬운 길을 가지 말라는 뜻이죠. 예. 애청자 여러분 아마 이제 백화점 같은 데 가보시면 전자 파는 코너에 이 날개 없는 선풍기를 보고 깜짝 놀라셨을 것입니다. 예, 있었죠. 이게 지금도 있죠. 예. 이 선풍기를 개발한 사람은요, 영국의 다이슨사를 창업한 제임스 다이슨이라는 사람입니다. 예. 이분은 이것을 개발하기 위해서 한 수천 번에 걸쳐서 실패를 했다고 합니다. 근데요, 이 다이슨사에 가보면요, 이런 표가 붙어 있다고 하는데요. 한번 들어보시겠습니까? 예. 전기를 이용한 최초의 선풍기는 1882년 발명됐다. 예. 날개를 이용한 그 방식은 127년간 변하지 않았다. 아, 그 다음 단계는 뭘까요? 예, 이제 6번째입니다. 네. 티켓을 구입하세요. 티켓을 구입하라고요? 예. 예. 예, 제가요, 직장인들 대상으로 강의할 때 이 버릇처럼 자주 말하는 게 있는데요. 네. 직장이라고 해서 다 직장인 아니다. 무슨 말이죠? 이것은요, 고속버스 터미널에 다 갔다 와서 버스를 타는 것은 아니죠. 예. 우리가 어떤 목적지에 가려면요, 당연히 항구에서요, 티켓을 구입해야 됩니다. 그렇죠. 그럼 여기에서 티켓은 무엇일까? 바로 저는 일에 대한 열정이라고 하겠습니다. 아, 열정. 제가 있는 일터에서 성공하려면 네. 일단 일터에서 열정을 먼저 구입해 보시기 바랍니다. 네. 그러면 이렇게 6가지를 다 밟아봤는데 현상보다는 본질을 봐라. 그리고 본질을 볼 수 있는 6가지 방법은 이거다라고 말씀을 하셨어요. 여러분들, 이 세상에서 가장 중요한 영어 단어 4개는 무엇일까요? 그러면 What do you think입니다. What do you think? 무엇을 생각하느냐? 예, 그래서 시청자 여러분, 지금 여러분들은 일과 일대 어떤 생각을 하고 계신지 한번 생각해 보시고요. 예. 아직도 생각이 막연하게 현상만 쫓고 있으시다면 한 번 정도 본질, 즉 나의 일터는 또 나의 행동은 이렇게 조목조목 천천히 따져보시면요. 나름 뭐가 보이실 겁니다. 알겠습니다. 이 작업을 무사히 마치셨다면 지금 바로 애청자 여러분 바로 프로 직장인이 되신 것입니다. 성공 직장인이 되는 거고요. 그렇습니다. 예,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다음 스튜디오에서 뵙겠습니다. 예, 성공하세요. 예, 이내와 성공전략연구소장이었습니다. 지구의 미래는 슈퍼히어로가 지키고 가족의 행복은 쉐보레가 지켜줄게요. 쉐보레 러브 패밀리 페스티벌 스파크 최대 3년 무이자 할부, 말리부 캡티바 올란도 최대 3년 1.9% 할부, 차종에 따라 최대 100만원 할인. 올해도 쉐보레만 믿으세요. 홈페이지 참조 5월 31일까지. Chevrolet, find new roads. 두통 탈출 한잔 쇼. 요즘 애들 숙제 받으느라 머리가 너무 아파요. 애들 숙제는 펜으로 잘, 두통은 펜잘로 잘. 아, 잘하면 풀리는군요. 두통에 잘, 빠르게 잘, 펜잘기가 딱인 거죠. 생리통엔 펜잘 레이디. 극한의 온도로 단련된 견고한 차체, 어떤 환경에도 흔들림 없는 주행, 보이지 않는 곳까지 정돈한 디자인, 시간이 갈수록 편안해지는 디테일. 본질로부터 소나타를 새롭게 완성하다. New thinking, new possibilities. 현대자동차. 예, 오늘 생생경제는 여기까지입니다. 청취자분들 혹시 트위터 사용하세요? 트위터를 이용하시는 분들을 위해서 저희가 좀 선물을 마련을 했습니다. 저희 김윤경의 생생경제를 팔로잉을 하시고 또 리트윗 해주시는 분 중에 선정을 해서요. 요즘 화제가 되고 있는 경제신간 원싱을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선물 신청하실 분은요. 일단 팔로잉을 하시고 그 다음에 멘션을 남겨주시면 됩니다. 생생경제 트위터 주소 다시 한번 알려드릴게요. YTN_이코노미입니다. 또 직무상담도 신청을 받고 있으니까요. 트위터 또 웹사이트 게시판에 남겨주시면 됩니다. 오늘은 여기까지고요. 내일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김윤경이었습니다.